이재명 후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중도층의 불안감을 이겨낸 요인 중에 하나는 그 사법부 여러 가지 그런 악효과 같은 것들 넘어서는 계기들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지금 지기현 부장판사를 상대로 한 여러 가지 의혹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노정면 의원이 직접 이렇게 브리핑도 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김학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그날 오전에 지기현 판사가 법대에서 본인의 신상 발언을 한 거 매우 부적절하다. 그거만으로도 사실 윤리감찰의 필요성이 있다. 어떤 법관이 자기랑 상관없는, 그러니까 자기는 판결자로 존재하는 재판장에서 자기 신상 발언을 할 수 있으면 감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것만으로도 일단 부적절하다. 더 이상 재판을 진행하기엔. 네. 그리고 거기서 나왔던 내용들에서 사진이 공개되면서 그 사진이 뭐 나경원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애매하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더 어디까지 더 적나라한 사진을 공개해야 되는 겁니까? 핵심은 거기에 가지 않았다고 했는데 간 것이고 민주당의 지금 주장은 거기에 접대를 받은 게 아니냐라는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점에서 이미 거짓말을 했다. 그 지점에서도 더 이상 재판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다라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본인의 신상 발언하면서 내용적으로도 굉장히 부적절한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판사 뒷조사와 외부 세력의 공격이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이거를 이제 프레임화한 거 아닙니까? 나에 대해 내가 잘못을 한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거짓말을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를 공격하는 건 외부 세력이 판사 뒷조사에서 사법부를 흔드는 거예요. 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법관회의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반드시 지적해야 되는 대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어떤 분이 이제 어제 공개된 사진을 관련돼 가지고 분석을 좀 하실 때 재밌더라고. 보니까 어떻게 되냐, 그 세 명이 앉아 있잖아요. 보면 이제 두 명은 모자이크가 돼 있는데 지기현 부장판사가 오른쪽에 앉아 있고 가운데 이제 그 파란 반발티 입은 분이 있고 맨 왼쪽에 있는 분은 이제 쉽게 얘기해서 양복을 입었는데 이렇게 분석을 하더라고. 지기현과 파란티는 출근한 날이 아니었던 것 같다, 복장이. 왜냐면 통상적으로 그렇죠. 법복을 입지만 판사들이 정장 차림을 하기 때문에 아마 그 차림에 비춰봤을 때는 그 출근 안 한 날인 것 같고, 그게 뭐냐, 법원이 정기적으로 쉬는 때가 7월 말부터 8월 초에 쉬는 기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으로 예측이 된다는 것이고, 파란 티는 주기현보다 가운데 앉았기 때문에 원래도 상석에 앉았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셋 중에서 돈을 누가 냈는가 결론을 내본다면 가정이지만 맨 왼쪽에 양복 입은 사람이 냈을 것 같다. 그분이 내지 않았겠느냐라는 예측과 추정을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아니 근데 저는 다 떠나서 김한 기자님 잘 설명해 주셨지만 현직 판사가 유흥업소를 갔어요. 예? 본인은 알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는 몰라도 지규현 본인은 알잖아요. 그렇죠. 자신이 네. 유흥업소를 드나들던 사람인지 아닌지. 두 번째, 이분이 이제 박주민 의원한테 온 제보에 따르면 법원 관계자가 제보를 했다는데 지방법원에 있을 때도 소수의 그 룸사롱이 있는 지역에서도 다녔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법원 관계자가 제보를 해요, 국회의원한테. 그렇죠. 그러면 이 양반은 늘 다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네. 법대위에서 어디 소맥? 삼겹살에 삼겹살. 소맥, 예. 아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폭탄주를 염두에 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설령 본인이 나는 이렇게 검소한 사람이고 누가 나한테 이런 거조차 사주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려고 한다면 별도의 공간에서 해야지. 그 법대위에서 그렇죠. 네.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입니까? 그리고 뭘 누가 사줘요. 자기 돈으로 먹는 거지. 전부 내 돈 내산이지. 그러니까 늘 접대받는 거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아닌가라는 의심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적 상황이 됐으면 법원이 나서서 우리 회사에서 누가 문제가 생겼어요. 사고를 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일단 직무배제. 그다음에 이 사건에 대해서 네가 억울해? 문제가 있어? 그러면 그 억울함 누명을 벗겨주고 네. 그죠? 그리고 무슨 문제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책임지고 고발 조치하는 거잖아요. 그게 일반 회사의 문법이에요. 왜 법원은 그런 걸 안 합니까? 중앙법원에서 뭐 추상적이다 어쩌다 뭘 추상적이에요. 사진이 나왔는데. 그리고 이제 그동안 민주당이 뭐 좀 실수도 하고 그랬으니까 저 아무것도 안 가지고 있으면서 헛발질 한 걸 거야라고 미루어 짐작을 했었을 수도 있고, 지규현 씨가 무슨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지규현 판사를 보호해야 된다. 이런 판단 속에서 마치 무슨 아무 일도 아닌 것처럼 넘어가려고 했으나 어쨌든 대법에서 지난 16일 현장 검증까지 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여성과 남성들이 앉아 있는 홀 제가 취재를 해보니까 고가의 이제 업태는 단람주점인데 네. 업종은 룸사롱으로 운영이 됐고 홀과 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규현 판사 그날 갔던 곳은
홀이 아니라 룸이었고 룸이든 홀이든 거기는 고용된 접객원이 있다는 것이고 고용된 접객원이 홀도 그 서비스를 나가고 또 뭡니까 여기 네. 룸에도 또 접객을 하고 뭐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 집의 행태가. 그리고 지난주까지도 이제 영업을 했었다는 건데 그 종합을 해보면 이 사실관계만으로도 이분은 판사하면 안 돼요. 예? 드러난 것만 가지고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법원 안에 이게 다 만연해서 야 나만 그래? 너도 같잖아. 이런 정도가 아니라면 지규현 판사 문제를 깔끔하게 도려내는 게 네. 정석인 거죠.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뭐 술, 여자, 유흥 흥미있는 소재죠. 사람들이 네. 아주 자극적이고 거기다가 내란 재판을 책임지고 있는 판사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그 네. 도덕성과 그리고 그 청렴성, 자질 이런 게 반드시 문제가 돼야 될 거 밝혀져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더 고민해야 될 게 우리가 이 대선 기간 아니겠습니까? 대선 기간에서는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되고 할 시기라서 한 가지 고민되는 점이 이것이 밝혀진 사실을 법원 행정처에 넘겨서 그 법원 내에서 어떤 판결 내리는지 좀 판단하는 좀 지켜보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드는 이유가 만약 이것이 진실 공방의 싸움을 갔을 경우에 짧은 그러니까. 대선 기간에 굳이 뭐 긁어부스럼이 네. 여야 간에 그 아마 또 정치 공방으로 정치 그렇죠. 공세로 해서 아마 네. 국민의힘이 가만히 있지 않고 의혹에 의혹을 정복하면 이게 정쟁으로 네. 와닿는 순간 애초에 얘기했던 내란 재판을 하는 사람의 도덕적 자질은 간데 없고 무엇이 옳으냐 그러냐라고 갔을 경우에 이렇게 여야 간의 난장판 싸움이 되면 선거 때 가장 청금처럼 귀한 그 우리 중도층들이 이것들 또 시작이네. 니들끼리 싸워. 난 좀 롯데자이언트 야구 볼래. 이렇게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이쯤 하면 법원행정에 넘기고 잘 아시겠지만 지금 남은 재판이 올해 총 28회 내란 재판 해야 되는데 연말을 넘어설 거라고 합니다. 연말 넘기면 뭐가 있냐? 1월 달에 매년 법원 정기 인사가 정기 있어요. 인사가, 네. 이 재판사는 제가 봐도 여러 이런 논란의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음 법원 인사에서 1순위로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대선 기간에는 제가 볼 때는 그 진실 공방으로 가서 다투기보다는 국민의힘에게 또 다른 마당과 장을 열어줄 필요가 전혀 없다. TV 토론에서 이재명 후보가 아웃복싱으로 쟁점을 피해갔듯이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이 정도 던지고 법원행정처의 처신과 지휘원 기다려보자. 판사의 처신을 지켜보는 네. 게 어떻겠나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근데 저는 어제 이제 사실 윤석열 그 내란 혐의 받고 있는 4차 공판이 열렸는데 그 법대에 앉은 지기현 부장판사가 피고인 주무시는 거 아니죠? 라고 물었다고 하니까 윤석열이 거기서 고개를 끄덕. 고개만 끄덕였다는 건데 아니 솔직히 죄송합니다만은 재판 받아보셨잖아요. 법관이 그런 얘기하면 피고인이 이렇게 반응하는 게 맞는 겁니까? 아주 이례적인 아니면 실제로 네. 졸다가 타이밍을 늦췄던가 야. 아니면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네. 법관이 들어오면 모두 다 기립하고, 예. 일어서라고 하고 그것은 그 헌법에 대한 존중, 국가에 대한 존중으로 그렇게 하는 건데 법관은 개인 법관이 아니라 법을 상징하는 사람인데 네. 존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끄덕한다. 이거는 그 자기와 아주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법원 판결에 영향을 아주 줄 수 있다고 불리할 생각하니까.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런 행동을 할 수가 없죠. 아니 그리고 최소 형량이 지금 무기징역인데 태평하게 졸고 있다가 판사가 깨운다는 게 이게 상상이나 가능한 일인지 이게. 그러니까 이분의 심리 상태를 보여주고 만약에 지규현 판사도 그거를 본인이 캐치했으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진짜 자나 안 자나 확인하려고 물어본 게 아니라 자네 이렇게 이 관점에서 물어본 거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뭐라고 했어야죠.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지금 이 재판이 얼마나 엄중한 네. 재판이고 뭐 할 수 있는 얘기 있잖아요. 근데 그거 패스했다라는 거는 그런 거고 저는 지규현 판사가 아까 법대에서 했던 얘기랑 지금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앉아있는 이 두 분의 공통점은 뭐냐면 공가사에 대한 구분이 없어요. 그래서 공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의 윤리감각 같은 게 없어 그러니까, 보여요. 그러니까 네. 이런 장면도 저는 단적으로 네. 같은 장면인데 지금 국민들에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는 거냐면 사법부가 저런 거구나. 사법 카르텔을 하는데 사법 카르텔이 판사가 그거 하고 나오면 내란 우두머리로 나온 사람도 저렇게 예우해주고 지하로 다니게 해주고 이런 게 다 카르텔이구나. 이렇게 지금 인지가 되고 있는 건데 이 사태의 엄중함을 법관들이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신뢰, 법관들에 대한 사회적 존중이 사라지고 나면 정말 끔찍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거에 대한 존중마저 우리 사회가 만약에 네. 벗겨진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기현 개인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법관 전체의 신뢰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다라는 걸 좀 인지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기현 판사가 카톡이나 문자로 형 졸지 마 이렇게 보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확인을 못 해갖고 이렇게 마이크로 한 건 아닌가요? 아 지금 뭐 속보가 좀 있는데 법관 대표회의에서 이재명 파기환송 관련해 가지고는 의견 표명이 부적절하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굳이 안건으로 구체적으로 논의하지 않겠다 이렇게 좀 이해가 되고 구체적인 안건은 약간 좀 추상적입니다.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공정성 준수 문제라고 하는데 그건 제가 보기엔 경험칙상 회의 가면 또 개별 사건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지켜보면 됩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그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나 진행을 했는데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한 배우자 토론회 어떻게 생각하냐 여쭤봤더니 응답자가 한 3,000명이 넘는데 반대가 95%, 찬성이 5%에 불과했다는 점을 소개해드리고 마지막으로 김한 기자 나왔으니까 네. 그 명태균 현대로템 청탁 네. 간단하게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신문 1면에 실어도 전날 TV 토론에 묻히고 그날 나온 사진에 묻힌 비운의 기사. 건국일에 1조 8천억 원짜리 국책 사업을 단 한 명에 의해서 해먹었다라고 보도를 해도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그러면서 뭘 명태균 얘기합니까? 한겨레신문도 월요일에 보도하지 않는 그 네. 방송에서 얘기하지 않는. 자, 저희가 뉴스타파가 현대로템 사장이 고맙습니다라는 문자를 보냈다는 카톡을 보도한 네. 바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에 고맙다고 한 거냐에 대한 앞단을 밝혀 찾아낸 건데 그러니까, 네. 이게 뭐냐면 현대로템이 여러 가지 사업 분야가 있는데 방산이 제일 크고요. 그다음에 이제 철도 제작이 있습니다. 이 철도 제작이 KTX랑 SRT에 납품이 되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네. 1조 8천억 원치 사업을 그 따낸 정권 거예요. 초반에 그것도 네, 해먹었더라고요. 정권 초반에. 네. 근데 이게 현대로템이 명태균한테 전달한 문건이 뭐냐? 경쟁사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그래서 입찰 방식을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 제안을 하고 실제 입찰 방식이 바뀝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이거를 그래서 현대로템은 뭐라고 설명하냐? 여기 이제 잘 아시는 분 계시지만 네. 국회의원 그냥 통상적으로 보낸 문건이야 이렇게 설명하는데 국회의원이 SRT랑 KTX 열차를 지정해 줄 수 있습니까? 아 공식적으로는 절대 못합니다. 네. 자, 이거는 정부가 제일 끝발이 있을 때 할 수밖에 없는 사업이고 이 기간 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현대로템 사장이 윤석열의 해외 순방 일정에 갈 때마다 따라갑니다. 그리고 윤석열이 현대로템 본사를 직접 방문하기도 아 합니다. 진짜로? 네. 네.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는 동안 현대로템은 어떻게 되냐? 윤석열 정부 2년 6개월 동안 주가가 8배 뛰고 시가총액이 2배 이상 뜁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엄청나게 이제 말하자면 이 네. 분야의 포트폴리오를 갖추게 되는데 그 부분을 현대로템 대표이사가 직접 명태균에게 문건도 보내주고 감사 인사도 하고 식사 약속도 잡고 했고 명태균은 윤석열이 현대로템 창업본사에 내려오기 이틀 전에 2페이지짜리 보고용 문건을 따로 만듭니다. 이 2페이지짜리 보고용 문건은 저희가 보도한 바 있는데 창원 산단 때도 똑같은 패턴으로 합니다. 그랬구나. 네, 공무원들이랑은 막 20페이지짜리 이런 거 주고받다가 네. 마지막에 윤석열이 내려오기 전날 이틀 전에 2페이지짜리 문건을 따로 만들거든요. 이것도 똑같은 패턴으로 진행이 됐다 사업이. 아니 그리고 보니까 현대로템 그 대표이사 측에서 나중에 이제 성사가 잘 된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그 축하하는 취지의 난도 보냈다고 하던데. 네, 난도 그건 보내- 뭡니까 그거는? 그러니까 이 덕분에 SRT 사업이 수주가 됐다라고 네. 해서 난을 직접 보내요. 그러니까 명태균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좀 그러니까 보고를 해요 명태균한테. 노템에서 난을 보내왔습니다. 그거 사진 찍어서 나한테 좀 보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난도 보내고 명태균의 존재를 현대로템 쪽에서 다 알았다라는 게 자회사 회장도 사장들도 난을 보냅니다. 자회사 네. 그 대표이사들까지. 네, 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난을 보내. 근데 야. 자회사 사장들이 우리 회사가 수주한 건데 왜 이걸 명태균에게 아니 감사하다. 그러니까. 축하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관계로 현대로템이 윤석열 정부 2년 동안 네. 사업을 수주를 했고 이 총액이 저희가 지금까지 확인한 것만 1조 8천억인데 네. 세상 별로 관심이 없다. 아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김한 기자가 이제 대서특필 보도를 했고 네. 차후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준비 중인 보도가 좀 있습니까? 현대로템 관련된 추가 보도를 준비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관심을 갖는 건 명태균의 PC나 이런 데서 이제 정치인들 이름, 여론 조작, 선거 조작 이건데 사실 이제 명태균이 국정에 어떻게 개입했는지, 국정농단 관련해서 명태균의 네. 흔적이 뭔지 이런 걸 지금 찾고 있고 특히 윤석열은 자리에 앉으면 방산, 원전, 태양광 비판 요 세 가지가 이제 레파토리 아니었습니까? 근데 네. 지금 이제 이 방산이 현대로템, 하나에어로 이런 회사들이고 네. 이제 그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이런 거에 좀 주목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